내 아내에게 내 직업을 도둑맞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스콧 피츠제럴드의 초기 단편 머리와 어깨입니다. 한 사람은 머리로 살고 한 사람은 어깨로 살아요. 지성과 육체, 논리와 감각, 책상과 무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둘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천재 학자였던 남편은 고개사가 되고 춤추던 아내는 작가가 되죠. 이게 그냥 역할 바뀌는 코믹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 꿈과 현실의 타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의 의미까지.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915년 예일대학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일부. 머리로만 살아온 천재, 호레이스. 17살에 예일대 대학원에 입학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호레이스 타박스. 보통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이 친구는 이미 대학원에서 철학과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천재죠, 완전히. 그런데 이 친구 진짜 책벌레 중에 책벌레였어요. 사람들이 파티 가고 데이트하고 그럴 때 호레이스는 뭐 했냐면 두 개의 의자 사이에 걸터 앉아서 한쪽엔 책을 쌓아놓고 다른 한쪽엔 라틴어 사전을 펼쳐놓고 그 사이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대요. 친구도 없고요, 연애? 상상도 못 해봤고요. 호레이스에게 세상은 그냥 학문이었어요. 모든 게 논리로 설명되고 이성으로 정리되고 책 속에 답이 있는 그런 세계.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나는 학문을 위해 태어났어. 나는 머리로 사는 인간이야. 근데 이게 진짜 외로운 삶이잖아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아무리 책이 재밌어도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용하고 고요한 호레이스의 세계에 폭풍처럼 누군가가 들이닥칩니다. 그 이후 어깨 같은 존재 마샤의 등장 약 똑똑똑 쾅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뛰어들어와요. 19살의 쇼걸 마샤 매도우.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춤추는 완전히 자유롭고 활기찬 여자였어요. 호레이스랑은 정반대죠.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사는 사람. 감각으로, 리듬으로, 움직임으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 그런데 이 친구가 호레이스 방에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요. 와, 당신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리 와서 키스 좀 해줘요. 네, 호레이스는 당연히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뒤로 물러났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샤가 떠나고 나서 호레이스는 자꾸 그녀가 앉았던 의자를 쳐다보게 됐대요. 그 자리에 남은 흔적 같은 걸 찾게 됐고요. 왜 내가 저 자리가 신경 쓰이지? 이게 바로 첫 번째 균열이에요. 머리로만 살던 세상에 처음으로 감정이라는 게 비집고 들어온 순간이죠. 그 뒤로 마샤는 자주 찾아왔어요. 호레이스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그녀 없는 하루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은 자꾸 뛰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한 거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3부. 사랑과 결혼, 그리고 현실의 병약. 신호는 달콤했어요. 좁은 할렘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에겐 천국 같았죠. 호레이스는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마샤는 이 조용한 천재와의 삶이 새로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마샤는 임신을 하면서 무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춤이 그녀의 전부였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수입도 끊기고요. 호레이스는요? 천재긴 한데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천재는 아니었어요. 철학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틴어로 먹고 살 수 있나요? 마샤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그러다 한숨만 푹푹 쉬었죠. 나, 이제 뭘 해야 하지? 춤이 내 전부였는데. 호레이스는 그런 아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그녀가 꿈을 포기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마샤가 호레이스에게 말했어요. 호레이스, 당신이라도 건강해야 해. 운동 좀 해봐요. 기계체조 같은 거라도. 농담 반 걱정 반이었어요. 근데 호레이스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체조를 시작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호레이스, 몸을 발견하다. 호레이스에게 재능이 있었어요. 체조 재능이요. 평생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막상 몸을 움직여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꽤 잘. 키가 크고 유연하고 균형감도 좋고 뭔가 몸이 말을 듣는 기분이었대요. 더 신기한 건요, 몸을 쓰고 나면 머리가 더 시원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대요. 책 속에 갇혀있던 답답함이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아, 이런 게 몸으로 산다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취미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생계 때문에 호레이스는 부업으로 체조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무대였죠. 동네 극장, 작은 쇼 같은 데서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왜냐면 호레이스의 이미지 자체가 특이했거든요. 예일대 천재가 고개를 한다? 이게 뭐야? 그 어색함, 그 신기함이 오히려 매력이 됐어요. 사람들은 웃으면서 박수를 쳤고 호레이스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호레이스는 고개사가 됐습니다. 지성으로 살던 남자가 이제 육체로 생계를 책임지는 업계의 세계로 넘어간 거죠. 본인도 이상했을 거예요. 이게 내 길은 아닌데.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대 위에서 공중제비를 넘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책을 그리워했어요. 라틴어 사전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 마샤에게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부 마샤 책을 만나다. 마샤는 춤을 그만두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심해서 호레이스가 읽던 책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세뮤얼 피프스의 일기라는 책이었죠.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던 마샤가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였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하루하루를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놓은 게 신기했어요. 별것 아닌 일상도 사소한 감정도 다 기록해놨더라고요. 마샤는 생각했어요. 나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어설펐어요. 문법도 엉망, 단어 선택도 이상하고. 근데 뭔가 있었어요. 그녀만의 날 것 같은 솔직함, 감각적인 표현, 살아있는 느낌. 호레이스는 어느 날 우연히 그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마샤? 이건 진짜야. 이거 진짜 좋은데? 호레이스는 그 글을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샤의 글이 출판됐어요. 그것도 대박이 났어요. 비평가들이 극찬했어요. 이 젊은 여성 작가는 천재다. 이렇게 날 것의 감성을 담은 글은 처음이다. 마샤는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유명인사가 됐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5부. 머리와 어깨의 완벽한 역전. 정리해 볼까요? 예전에는요, 마이너스 호레이스 머리, 학자, 지성의 세계. 마이너스 마샤 어깨, 무용수, 육체의 세계.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마이너스 호레이스 어깨, 고개사,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 마이너스 마샤 머리, 작가, 지성의 세계.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마샤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결혼하기 전 호레이스가 받았던 바로 그 칭호를요. 호레이스는 무대 위에서 공중제비를 넘으면서도 신문에 실린 아내의 서평을 봤어요. 천재 작가 마샤 타박스의 신작. 웃으면서 읽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씁쓸한 게 있었어요. 내가 평생 쌓아올린 머리의 세계는 이제 내 아내에게 가버렸구나. 질투는 아니었어요. 마샤가 성공한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었죠. 나는 뭐가 됐지? 내 꿈은 어디로 갔지? 그런 생각들이요. 6부. 안톤 로리에의 등장.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안톤 로리에. 호레이스가 평생 존경해온 철학자이자 학자였어요.
호레이스에게는 우상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마샤의 책에 대해 서평을 썼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이 젊은 여성은 저작과 정신의 면모에서 천재적이다. 그녀의 글에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이 있다. 호레이스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기가 평생 받고 싶었던 평가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었던 그 말을 아내가 받은 거예요. 물론 기뻤어요. 아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동시에 자기 자신은 뭐가 됐나 싶었죠. 무대 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고개사. 한때는 천재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호레이스의 세계는 이제 완전히 아내에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7부 마지막 인터뷰. 호레이스의 진심. 어느 날 한 기자가 호레이스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마샤가 유명해지면서 그녀의 남편에 대한 관심도 생긴 거죠. 기자가 물었어요. 호레이스 씨, 당신은 원래 일대 천재였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다 지금의 길로 오게 되셨나요? 호레이스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에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예 두꺼운 방음문을 닫아버리세요. 기자는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호레이스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문을 두드리던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 말 속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후회? 아니요. 원망?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꿈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걸,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그 모든 걸 담은 한마디였어요. 웃음 속에 씁쓸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그 웃음은 진심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머리와 어깨의 이야기입니다. 웃기죠? 처음엔 코믹하게 느껴지다가 끝에 가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피츠제럴드가 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꿈을,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건 아닌가? 호레이스는 머리에서 어깨로 갔고 마샤는 어깨에서 머리로 갔어요. 둘 다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탱해줬죠.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희생이라고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성장이라고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아이러니라고 읽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머리로 살든 어깨로 살든 중요한 건 그 삶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호레이스는 고개사가 됐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켰어요. 마샤는 작가가 됐지만 그래도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츠제럴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떤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그 문을 열 건가요? 아니면 방음문을 달 건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